정말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10월 달에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 점에 대해서 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처벌, 이재명에 대한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 선택을 했던 5분, 그 5분의 유족들과 유가족분들이 누구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쵸? 저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명의 정치인을 두고 그 범죄 혐의가 워낙에 방대하고 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범죄 혐의에 연루가 됐던 주변 사람들이 5사람 가까이나 그렇게 극단 선택을 했는데 멀쩡히 지금 그 당사자인 본인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고 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무슨 막 190석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야당을 갖다 주무르면서 저렇게나 깽판을 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나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정말 그 극단 선택을 했던 가족의 분들의 그 심정은 어떨지 우리가 진짜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겠죠. 오늘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전영수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을 둘러싸고 마지막으로 극단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냐면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 지사일 때까지 사실상 이재명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필했던 사람이 바로 전영수 씨입니다.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성남시장일 때도 비서실장이었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비서실장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같은 경우는 경기주택공사로 가가지고 부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눈에 띄는 거는 전영수 씨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은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극단 선택을 했던 네 분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김문기 씨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하급 직원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자체가 채통이 떨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반면에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이재명이가 오후 1시 40분쯤에 빈소에 찾아갔다가 유가족들이 거절했죠. 그쵸? 미쳤다고 네가 여기 들어오냐 뭐 이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무려 6시간 가까이를 기다려가지고 저녁 7시 정도쯤에 조문을 했었습니다. 질문이 드는 거는 그거겠죠. 도대체 뭐 때문에 김문기 씨는 그렇게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예 그냥 민주당 차원에서 이재명 차원에서 조문조차도 가지 않았었거든요. 빈소에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왜 전영수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6시간이나 기다리면서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조문을 해야만 했을까? 제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전영수 씨가 남긴 유서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영수 씨의 유서 자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재명 대표님 이제 그만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 언론에 공개가 됐던 것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는 확실시 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영수 씨가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 전영수 씨가 남겼던 메시지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명백하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문기 씨 때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빈소도 가지 않고요. 심지어 이제 그 발인날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김혜경 두 사람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방송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참 그거를 보면서 김문기 씨의 그 80 가까이 된 노모께서 참 진짜 오열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었었는데 전영수 씨 같은 경우는 1시 정도쯤 가가지고 1시에 가서 7시 40분에 조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6시간 40분 가까이를 기다렸습니다. 7시간 가까이나 기다려가지고 조문하게 됐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전영수 씨는 일단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하위 직원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전영수 씨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일단 그 성남FC 후원금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바로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도 전영수 씨의 그 유서가 공개가 된다라는 게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그 유서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 막거나 가족들을 좀 설득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라도 6시간 40분이나 기다려가지고 조문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남FC 사건, 이 전영수 씨가 폭로하다시피 했었던 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이 된다고 하는 성남FC 사건은 어떠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가장 명백한 사건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도 5년 만에 이제 그때 기소를 했었는데 그때 기소를 하면서도 이재명 의혹 중에서 가장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자신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게 왜 5년이나 걸렸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제 이거를 제일 처음 수사했던 게 경찰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경찰은 어떻게 해서 이거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셨던 분이 반발해가지고 재수사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게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수사를 다시 하게 됐는데, 검찰로 넘어가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쉽지가 않았죠. 왜? 박하영 성남지청의 차장검사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옷을 벗으면서 사표를 내면서 뭐라고 폭로를 또 했었습니까?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 지청장이 수사 자체를 갖다가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외압을 받고 수사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검사로서 치욕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그때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지금 이제 박은정 같은 경우는 뭐하고 있어요? 구속이 되기는커녕 배지 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국회의원 짓거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온갖 진짜 무슨 뭐 외압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3년 3개월 만에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던 거를 다시 이제 검찰에 가져가 가지고 5년 만에 기소를 해냈던 게 바로 이 성남FC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성남FC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던 사람이 전영수 씨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측과 뭔가를 이제 협상하거나 계속 교류를 했었을 때 그거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전영수 씨거든요. 뭐 이제 그때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중간 어떤 그 쿠션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뭔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전영수 씨 측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기소가 마찬가지로 됐던 사람이 전영수 씨죠. 근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재명 대표님에게 라고 시작을 하면서 유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좀 중요하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유서 자체가 지금 누구한테 보내진 거냐? 이재명한테 보내진 겁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영수 씨가 이재명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제 그 유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재명을 콕 집어 가지고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뻔할 뻔짜인 거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이 그거를 이제 공개하기를 거부해가지고 그런 것 뿐인 것이고, 사실상 조목조목 어떤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하나열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 그때만 하더라도 뭐 성남FC 본인에 대한 수사, 성남FC나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위례나 온갖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냐? 당신이 책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이게 지금 전영수 씨 얘기인데 여러분 딱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던 것 뿐인데 왜 내가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 얘기 누가 똑같이 했던 얘기입니까? 김문기 씨가 똑같이 했던 얘기잖아요. 3번, 4번 가까이를 갖다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갖다가 넣어야 된다. 이거 환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결정권자한테 3번, 4번 가까이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됐다. 그래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것 뿐인데 왜 내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냐?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게 김문기 씨인데 전영수 씨도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랑 전영수 씨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50억 가까이를 후원해달라, 70억 후원해달라, 그게 전영수 씨랑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요? 그냥 그저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거에 불과한 게 전영수 씨 아니겠습니까? 김문기 씨도 그렇고 전영수 씨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것 뿐인데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방금 전현수 씨가 했던 얘기처럼 본인의 책임 알고 계시지 않냐?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 거 아니냐? 이 유서를 도대체가 왜 김문기 씨 유족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유서 내용에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주 정말 조목조목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당신이 죄를 지었고 어떤 거가 진실인지를 밝히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이것과 맞물려서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좀 공론화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의 범죄나 또는 이 문재인의 범죄 행위와 비교해보면 정말 탄핵할 거리도 안 되고 탄핵할 사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짜 뉴스, 가짜 선동을 해갖고 대통령을 악마화시키고 만능화시켜가지고 탄핵했다는 비판인데, 지금 이 이재명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밤늦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박해철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그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다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아직 그걸 다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좀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지금 6년,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다 읽어보지 못했다.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걸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또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걸 이걸 그냥 총리가 비켜가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100번 맞다. 이게 아니라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인관이 없지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전 정권에서 일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도 과거에 진보 정권과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분이 있다, 많다, 의외로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속내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해도 너무했다. 지금 딱 보니까 그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연으로 표현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법원의 몇십 년의 징역형 이런 것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진 그러한 죄하고 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 달리 생각.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돼서 그 당시에 이걸 그냥 언론 보도만 봤던 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국정농단을 했고 또 헌법 수호 처리 의지가 없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문재인과 이재명은 지금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이야말로 탄핵 중에 탄핵을 재임 중에 여러 수십 번 당할 만하다. 뭐 탈원전이라든지 그동안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문다혜의 지원 관련해서 매관 매직 사위인 서창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이상재에게 줄이고 그리고 대신해서 타이스타젯의 전무 자리로 가게 했다는 등등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 통계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소득주도 성장 이런 안에 내막적인 보면 문재인이야말로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해야 할 구체적으로 그럼 뭐가 있나?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 그리고 묵시적인 청탁 이걸 엮어가지고 내물적으로 엮었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지금 헌법을 파기하고 있는 게 문제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를 압박해가지고 판사에게 나중에 지금 법도 보면은 판사도 자기들이 고를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이 판사를 압박해가지고 재판 지연하게 만들고 이런 게 다 그동안 김명수 체제 때 문재인이 하던 것을 그대로 보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한덕수 총리도 의외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은 탄핵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금 총리가 또 잘못됐다 표현하면 또 바라라 들고 이거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 총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지금 김문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나 하고 이 박해철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노동부 장관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지금 김문수 장관은 그 앞에 똑같은 이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느냐 이랬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은 장관이기 때문에 100% 인정 못한다. 이렇게 가면은 전부 다 인정 못할 것이다 하면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거냐 또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방점은 없는 것도 있다. 여기 찍혀있는 걸로 보입니다.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노동부 장관 일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장관으로서 충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야기를 이렇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이 현 정부까지 그리고 현 정부의 총리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 둘씩 역사가 바로 잡혀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고 보수 정부에 들어선다면 이것보다 저 진일보해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그리고 문재인 때 집회몰이 언론 장악 사법 장악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래서 진상을 파악해보면 더 많은 불법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지금 검사로서 특검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관여됐기 때문에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면에 내세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다음에 또다시 정권을 잡고 확실하게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조사해보면 전부 다 엉터리였다.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또다시 역사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지금 이 박해철 의원의 또 다른 질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선조들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 제국지 시대 때 대한민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국적은 없어져야 된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지금 김문수 장관이 또다시 이거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지금 인사청문회 때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있으니까 자, 여기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지점을 말해보라. 이렇게 이용우 의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지가 차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지점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별로 잘못한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너무 소신이 강한 것을 우리 정치인들께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일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없는 일인 줄 각오하면서 의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점을 지적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의료 개혁이나 뭐 몇 가지 이걸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여기 보면은 소신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 의료 개혁 인기가 없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